살아갑시다. 지금부터 나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이 영상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남기고자 한다. 옛말에 인사유명 호사유표란 말이 있듯이 자식들이 나의 일생을 관조해 봄으로써 부모의 효친하고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너희들의 삶의 방향과 기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먼저 내 자신을 소개하자면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 1호 36번지에서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가난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도우며 지내다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치면서 1963년 3월 1일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130번지로 부모님을 따라 이사함으로써 사실상 청풍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단다. 험준한 산골에서도 청운이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청풍중학교에 전학하면서 그때부터 어렵지만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며 신념을 갖기 시작했지. 유년 시절에 접어들면서 나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는데 특히 소 풀베기와 뗄나무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기 때문이지. 한편으론 부모님을 위해하면서도 말이야. 중학교는 부모님 허락 없이 친구와 함께 20년이나 되는 주천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서 등교를 하다 보니까 잦은 지각으로 지각대장이란 별명까지 따라다녔단다. 그래도 공부는 늘 상위권에 있어서 공부가 싫지는 않았었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2의 고향인 청풍으로 이사를 오면서 학교가 너무나 멀어서 친척집에서 담배 농사를 도우면서 다녔고 고등학교 역시 친척 댁에서 온갖 일을 도와가면서 졸업을 했었단다. 때문에 야망에 찬 젊음의 꿈을 꾸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뿐 아니라 대학은 애초부터 포기해야 했단다. 이건 여담인데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기말고사 중에 강물이 범람하여 배를 건너지 못하여 교무실에서 혼자 시험을 본 추억도 있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마법을 내 마음속에 걸면서 꿋꿋이 버텨냈어. 지금 생각해봐도 포기하지 않고 참 잘했다고 나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단다. 다음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데 첫째는 너희 엄마와 만남이 나의 인생 출발에서 너무나 참 고마웠고 공직에 전념하다 보니 내 나이 26해 되는 1973년도에 추석 명절날 이웃의 친한 형님께서 등 떠밀어 미래를 함께할 배필을 만나보라는 성화에 우선 장차 장모님 될 분을 찾아 뵈었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어느 시골 장터 다방에서 본 그 어머님 인상이 나를 사로잡았었어. 몇 말씀을 나에게 물어보시더니 대뜸 내 자식과 혼인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예 하고 서슴없이 대답을 했어. 그 배경에는 이웃 형님으로부터 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어 아버지 없는 자식이란 오명이 두려워 엄격하면서도 자상하게 가르쳤고
따님 역시 먼지 하나 떼묻지 않은 올곧은 숙녀라는 얘기를 입이 마르도록 들었기 때문이었지. 나 또한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쿨하게 내가 대답을 했었지. 지금도 엄마는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형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했던 순간은 너희 남매의 사남매 자식을 얻은 기쁨인데 큰 무리 없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하여 줬고 나 역시 힘든 살림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학까지 가르쳐 한편으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잘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세 번째는 공직 생활 중에 청백리로 인정받은 점인데 1992년 10월 27일 당시 내무부와 중앙일보 합동으로 선발하는 일선 지방공무원 청백봉사상 수상이야. 부상으로 엄마와 함께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 5개국을 시찰하였는데 공직자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단다. 무엇보다도 공직을 천재로 생각하고 주민을 섬기면서 헌신하였다는 점이 자부심을 갖게 한단다. 이게 다 너희 엄마가 뒤에서 내조를 잘해준 덕분이란다. 네 번째는 멋진 사이 두 사람과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고 귀여운 손주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의 희망이자 소중한 법이란다. 사위, 며느리, 손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엄격하셨고 밖에서는 화이부동하시면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분으로 마을이 미풍양속 계승자이자 대인관계에 능란하셨단다. 간혹 이웃 간의 소소한 다툼 시 상호 이와 설득으로 화해의 명수라는 소문이 인근 동네까지 자자하였으며 어떤 분들은 수양 부모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집도 꽤 있었다. 그때 맺은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분들이 있단다. 또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일명 당고사가 오면은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재관이 되셨고 또 한 번은 노인회장으로서 부모를 반기하는 동네 청년을 경로당으로 불러서 훈계의 회초리를 들어 부여의 청소년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기도 하셨고 또한 명절에는 우리 오형제를 대동하고 연세 높은 원로 어르신을 찾아서 만수고강의 복을 비는 절을 지키고 덕담을 경청하는 등 효행의 산교육을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였단다. 한편 할머니는 없는 살림에 오형제 양육과 생계의 여념이 없으시다 보니 너무 고생만 하시어 어린 내가 보기에도 애처로워 보였고 그러면서도 늘 자식에게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라는 이런 밥상머리 말씀과 함께 온종일 밭에 나가 힘든 농사일에 골몰하셨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이어서 장모님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모님은 너의 외할머니로서 한마디로 사랑쟁이였지. 한 번도 자식에게 매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고
손주들에게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덕담하시고 사위인 나에게도 항상 온화한 표정으로 대해주시어 자연 머리가 숙여졌단다. 돌아가신 지 3년째인데 너무도 그립구나. 더 대단한 것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힘든 농사 일을 하시면서도 한국 여인의 고매하신 모습으로 예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들을까봐 노심초사 따뜻한 사랑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평생을 수절하시어 주변으로부터 칭송이 끊이지 않았지. 나는 그런 장모님을 현대판 신사임당이란 말을 가끔 한단다. 다음은 아내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부족하이 많은 나와 인생을 함께 해준 너희 엄마가 너무 고맙지. 일선 공무원 월급쟁이 빠듯한 살림에 불만 없이 잦은 이사와 굳은 일을 마다 않고 네 사람의 아이를 낳아 가정을 도맡아준 것, 또한 시부모님 병수발을 몸살이지 않고 헌신을 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준 것, 이러한 것들이 한결같이 정성이 가득해서 내가 너무 고맙게 느껴진단다. 이제 노후를 맞아서 지금처럼 합창단, 국악, 복지관 운동, 파크 골프 등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바래요. 다음은 청풍 이야기인데, 청풍은 1963년부터 2007년 말까지 44년간의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흘러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를 잊게 해준 추억의 제2고향이지. 15살 때 전학을 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21살 때 공직을 시작해서 38년 4개월을 영예롭게 마치고 2007년 말에 명예퇴임을 했지.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곳에서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단다. 젊은 직원들을 달래가며 솔선해서 모범을 보였고 제일 멀고 험한 마을을 찾아 농사일에 힘든 연로하신 분들이 두 손을 꼭 잡아드리면 부모님 같은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보람을 찾곤 했단다. 특히 기억에 생생한 것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 동안 국가 대역사인 충주 다목적 댐 건설에 따른 1665가구 1237명의 주민들을 전부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일을 했었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새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일이었어. 지금은 청풍이 유명한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당시 상황이란 눈물 겹도록 힘들었고 아쉽고 가슴 아린 예환 그 자체였단다. 누대를 살아오던 가옥을 철거하고 조상님 산소를 이장하면서 경양각지로 떠나보내는 한편 고향에 남아서 살겠다는 주민들의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다 보니 어느덧 내 젊음도 중년으로 넘어가고 그 노고의 위로랄까 1992년 10월에 제16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했었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던 아득한 예원을 추억하고 위로해드리고자 지난 9월에는 당시의 눈물 섞인 사연과 함께 KBS 가요 무대에 강촌에 살고 싶네라는 노래를 신청하기도 했단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첫째는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꿈이었었는데 환경이 어림도 없었단다. 한때 공직을 그만두고 독학으로 도전하고자 하였으나 엄마의 간절한 만리로 1차 사법시험에만 응시했었고 포기를 했어. 둘째는
태어날 때 가난은 내 책임이지만 죽을 때 가난은 내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내 역부족으로 가난을 해결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형편이지. 셋째는 마지가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늘 마음 한구석이 아니지 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인생관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단다. 다음은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첫째는 노년을 지인들과 즐겁게 보내려고 하니까 한두 개의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문학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싶기도 해. 다음은 가족 관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할머니께서 102살인데 요양병원에 계셔서 언제나 마음 한구석 송구스럽기만 하구나. 나는 엄마와 그리고 금지옥역 같은 너희들과 사위 손자 모두 15이 소통하면서 편안하게 보내고 있지만 이 아버지는 가끔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 생각도 해봤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혼자 울고 주변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내가 저 세상으로 떠날 때는 가족들은 울지 몰라도 나는 웃으면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가든 외가든 주변 분들과도 잘 조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람은 주변 사람과 관계가 원만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단다. 다음은 나의 동창 얘기를 잠시 할 텐데 초등학교 동창은 아련한 코 흘리기라 좋고 중고등 동창은 세상을 향하여 꿈을 그리던 시절이라 좋은데 지금은 뿔뿔이 흩어지고 3, 40명만 남아서 가끔 만나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살아가지. 그 다음엔 사회봉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내가 요즘 건강관리에만 열중이지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농아인협회 제천시 지부에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을 위해서 수화를 배워서 소통하면서 일상이 불편해서와 민원 처리, 특히 지부 사무실 확보에 주력하여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편 동아우연 실기지도사 자격증과 독서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동아구연과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하면서 정상적인 심리 발달과 행동 발달에 기여해서 보람이 있었는데 이는 공직을 퇴임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됐단다. 이 외에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군대 갔을 때 군 생활을 통하여 6.25 동족 상잔 시 선배 국군들이 희생과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통절하게 느꼈고 어린 자식들과 너희들과의 여행 그리고 출가하여 간간히 보내준 감성 어린 너희들의 편지글 또 시청에 근무할 때 농민 소득 향상과 제천시 면적의 73%인 산지에 나무 심기, 숲 가꾸기, 산불 감시 등은 나의 많은 땀과 노고의 보람이었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첫째는 어머니께서 운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둘째는 생자필멸이란 말이 있단다. 언젠가는 아빠 엄마도 유명을 달리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형제간에 상부상조하며 재밌게 살면서 가끔은 너희들 자식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교훈과 어떤 분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기 바란다. 그게 한 가정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셋째는 나의 소망이랄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세평을 들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고, 가을 단풍이 꽃보다 더 고운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모두들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란다. 이게 나의 소망이란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들 살거라. 알았지? 우리 가족 화이팅!